물이 불어나는 건 순식간입니다. 선이 완전히 물에 잠겼네요. 물살에 뱃줄이 끊기면 배를 띄울 수 없어 마을 사람들은 꼼짝없이 발이 묶이게 됩니다. 어떻게든 뱃줄을 살려야 하는 상황. 오. 강에 찾아온 위기를 이들은 또 이렇게 이겨냈습니다. 굽이치는 물길마다 숱한 삶이 흘러가는 곳.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는 곳. 이곳은 동강입니다. 앞으로는 동강이, 뒤로는 산으로 둘러싸인 가정마을. 정상중 씨가 이른 아침 길을 나섭니다. 외부로 나가려면 무조건 뱃길을 통해야 합니다. 줄배가 가정마을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죠. 동강을 사이에 두고 영월과 정선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물을 건너면 정선, 거북이 마을에 닿습니다. 한때 줄배가 서울 택시보다 바빴던 때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세월 따라 사람들도 떠나고 거북이 마을엔 달랑 한 가구만 남았습니다. 강 건너 이웃집을 찾은 건 올해 첫 수확한 콩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집은 촌수로 따지자면 먼 친척지간이기도 합니다. 예, 올해 해콩이죠. 이 어처군이라고, 이 이름이 어처군, 이 손잡이를 어처군이라고. 어처군이? 낮에 종일 일하고 또 밤에 또 맷돌 갈아가지고 공부하고. 근데 맛이 더 나는 것 같기도 해요, 맷돌로 가는 게.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시장 한번 나서기 쉽지 않은 오지 마을이라 대부분의 음식은 손수 만들어서 먹습니다. 엄청 잘 폈어. 두부 만드는 것쯤은 일도 아니죠. 콩이 올해 숙련이더라고요. 딱지가 너무 많아요. 빈 껍질이. 알이 잘 안 들어서요. 옛날부터 손이 크기로 유명했던 어머니는 뭘 만들어도 한솥 가득입니다. 소가 씨가 그걸 안 들었어. 우선은 씨가 없어. 끓여진 콩물은 오리 촘촘한 천에 받쳐 짜는데요. 이 건더기는 비지가 되고 걸러진 콩물이 두부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여기에 간수를 넣고 저어주면 서서히 응고가 되는데요. 콩즙이 몽글몽글 뭉치기 시작하면 거의 다 된 것입니다. 이걸 바로 뜨면 순두부가 되고 물기를 짜내면 두부가 됩니다. 타고난 손맛에 두부를 만든 50년 경력이 더해져 군침 도는 순두부찌개가 뚝딱 완성됐습니다. 진훈이 콩 심고 뭐
서리태 심고 뭐 콩을 심으면 지는 콩부터 고라니가 와서 다 먹어요. 그걸 다 먹고 나면 이제 딴 걸 좀 찝쩍 가거든요. 그 진훈이가 좋다는 걸 얘는 다 아는 거야.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뭐 작은 부자는 자기가 부지런하면은 부자가 된다고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뭐 이러고 보면 항상 부지런하니까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무 고마워. 왜 그런 말씀을? 답례로 용아 씨가 직접 만든 꽃차를 내놓습니다. 그거는 소비서 만들 때 먹으면 굵어지는 것 같아. 향은 잔 가득 향과 색이 피어납니다. 예쁘네. 북한 색도의 북. 요즘 용아 씨는 꽃에 푹 빠져 있습니다. 험한 절벽과 가파른 협곡을 흐르는 동강. 성큼 다가온 겨울이 동강의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차디찬 강물에서 한가로이 논이는 녀석들은 비오리입니다. 비오리는 보통 시베리아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인데요. 오래전부터 이곳 동강에서는 비오리가 텃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뱀이 기어가듯 구불구불 흐르는 사행천인 동강. 계속되는 침식작용은 한반도 형태와 같은 독특한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겨울철 동강은 강바닥이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맑습니다. 강에는 주로 냉수성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바위 틈에서 쏘가리가 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얼음치도 몸을 잔뜩 움츠린 모습입니다. 천연기념물인 얼음치는 우리나라에만 사는 희귀종인데요. 8줄의 까만 줄무늬가 물 밖에서 보면 어른거린다 해서 얼음치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쪽빛을 이루는 동강의 차고 맑은 물. 강바닥에서 샘솟는 지하 용출수 덕분입니다. 동강을 에워싼 석회 동굴에서 나오는 물인데요. 강에서 물이 솟아나는 건 동강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자연 현상입니다. 물고기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 동강은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동강 할미꽃이 봄을 알립니다. 오직 동강 유역에서만 볼 수 있는 우리나라 특산종입니다. 절벽 바위 틈에서 동강 할미꽃이 기지개를 펴면 비로소 동강도 깨어납니다.
강을 품은 가정마을도 슬슬 농사 준비에 들어가야 할 시기. 그걸 핑곗거리 삼아 마을 사람들은 또 저녁을 함께할 요량입니다. 이 동네에는 다 모여봤자 몇 명 안 되거든요. 근데 한 집 가족처럼 그냥 그렇게 지내요. 가정마을은 한때 20여 가구가 살았지만 대부분은 떠나고 지금은 5가구, 7명이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과 갈증은 곁에 있는 이웃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통을 여요. 저요. 가정마을 사람들은 어디 물건이라도 사러 나가려면 무조건 줄배를 타야 합니다. 이 정도 불편함은 거대한 자연 곁에 사는 대가이겠죠. 그나마 줄배를 이용하려면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동네는 아무리 미워도 미워하고는 살 수 없는 동네라니까. 건너왔다가 데리러 와야 되고 태워다 줘야 되고 이러니까 미워할 수는 없는 동네라니까요. 산으로 둘러싸인 가정마을은 대부분 비탈진 땅이라 아직도 소를 이용해 농사를 짓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세월 따라 달라져도 일상의 모습은 늘상 그대로인 곳. 불편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오지 마을을 정상중 씨는 스스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오랫동안 도시 생활을 했던 정상중 씨는 지난해 귀향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남겨놓으신 땅에 농사도 짓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땅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거죠. 동강을 사이에 두고 가정마을은 영월, 거북이 마을은 정선으로 행정지명이 나뉩니다. 거북이 마을은 원래도 크지 않은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달랑 한 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백김치를 잘 먹으니 여기 큰 독일 시계가 있어. 그거는 빨간 거. 잘 봐봐. 어머니와 함께 거북이 마을을 지키고 있는 큰아들 정영화 씨는 요즘 봄꽃을 따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지금이 꽃이 가장 이쁜 시기. 때마다 어김없이 피어나는 야생화는 동강이 주는 선물입니다. 꽃을 따다 보면 벌 소리가 좀 윙하고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 내가 꽃을 많이 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판에 꽃이 이렇게 있었는데 벌도 그 수가 있었는데 제가 꽃을 따니까 벌들이 한 꽃 쪽으로 몰려서 벌 소리가 들리는 거였어요. 그럼 아, 이 들판에는 내가 딸 만큼 땄구나. 또 다른 들판으로 가야지. 그러고 이제 거기서 그만 따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따고. 용화 씨는 꽃으로 차를 만듭니다. 잘 말린 민들레꽃을 가마솥에 살짝 쪄내는데요. 본래의 색과 향기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향과 맛, 색을 고루 갖춘 꽃차를 만들려면 손길이 여러 번 가야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났냐고. 아직 냄새를 만들려면 아직 한참 남았어. 지금 뭐 별 냄새 안 나.
도시 생활에 찌든 용화 씨를 위로하고 받아준 것은 묵묵히 마을 곁을 흐르던 동강이었습니다. 정선 가수리에서 영월읍까지 51km의 물길. 석회암 절벽을 따라 굽이치며 흐르는 동강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곤 사람이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깊은 골짜기를 이루며 공유하는 동강의 독특한 지형은 거북이 마을과 가정 마을 같은 오지 중에서도 오지 마을을 만들어냈습니다. 동강 유역은 4억 5천만 년 전 바다 밑에 석회암 지대가 융기에 형성됐습니다. 이후 구불구불 흐르는 하천이 침식과 퇴적 작용을 반복하면서 지금의 동강이 만들어졌습니다. 겨울에만 우리나라를 찾던 비오리들은 동강을 만나 정착했습니다. 비오리들이 향하는 곳은 석회암 절벽. 비오리는 번식기가 되면 절벽지대로 찾아듭니다. 석회암 절벽에 난 무수한 구멍들이 비오리들의 둥지가 되는 것이죠. 비오리가 동강에서 텃세가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녀석은 이 바위굴에서 13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비오리는 알을 품는 것부터 모든 육아를 암컷이 도맡아 합니다. 어미는 자신의 가슴털을 뽑아 알을 따뜻하게 보호합니다. 석회암 절벽지대를 따라 올라가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백룡동굴을 만납니다. 동강엔 수많은 석회암 동굴이 있는데 발견된 것만 200개가 넘습니다. 백룡동굴은 동강 일대의 동굴 중 가장 아름답고 규모가 큽니다. 석회암이 빗물에 녹아 만들어진 동굴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동굴 생성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백룡동굴은 지금도 물이 스며들어 계속 자라고 만들어지는 살아있는 동굴입니다. 16년 전 동강댐 건설을 백지화하지 않았다면 이 신비한 동굴도 더 이상 볼 수 없었을 겁니다. 백룡동굴 주굴의 끝을 따라가면 대광장이 펼쳐집니다. 마치 신전을 연상케 하는 자연의 건축물은 억겁의 시간이 빚어낸 작품입니다. 동강의 풍요로운 물길은 수많은 생명들을 길러냈습니다. 얼음치의 고향도 동강입니다.
차고 자갈 많은 물에서 사는 얼음치는 산란기 독특한 행동을 보입니다. 암컷 한 마리가 돌과 자갈을 물어 나릅니다. 뱃속에 알이 가득한 암컷은 지금 산란터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암컷 뒤에서 주위를 경계하는 수컷. 수컷은 혼인기가 되면 머리와 몸 표면에 돌기 모양의 추성이 생깁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자 얼음치 암컷이 산란을 하고 동시에 수컷이 정액을 뿌려 수정시킵니다. 산란 후 암컷은 다시 자갈을 물어나르기 시작하는데요. 알을 덮어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이 보이지 않게 돌이 제법 쌓이자 얼음치 부부는 다시 한번 산란과 수정을 합니다. 밤에도 산란은 계속됐습니다. 산란 뒤에 돌탑을 쌓는 작업도 반복됐습니다. 관찰 결과 얼음치는 밤낮을 쉬지 않고 사흘 동안 모두 9번에 걸쳐 산란을 했습니다. 마지막 산란을 끝낸 후에는 돌탑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쌓아 올립니다. 산란탑 안에서 알은 천적의 침입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잘 자랄 것입니다. 산 아래 비탈진 밭은 돌까지 많아 초보 농사꾼을 애먹입니다. 그러나 주어진 조건을 탓해봐야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힘들고 안 힘들고는 모두 마음먹기에 달려있으니까요. 마음을 그냥 비우고 사는 거지.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심은 만큼만 그냥 걷어가지고 그냥 먹고 그냥 소박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지. 비운 마음에 채워진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소박함입니다. 누군가에게 동강은 볼거리의 대상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치열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비오리가 알을 품은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마리는 벌써 깨어났습니다. 탄생의 행렬이 시작된 것입니다. 밤사이 새끼들이 무사히 다 깨어났습니다. 솜털도 보송보송 다 말랐습니다. 둥지를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미는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둥지 아래는 차들이 달리는 도로. 새끼들은 아직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합니다. 어미의 안내가 꼭 필요하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 둥지를 벗어나야 한다는 걸 새끼들도 아는 듯합니다. 어미가 바깥 정찰에 나섭니다. 하지만 절벽 아래 도로에는 아직도 지나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좀 더 기다려야 할 듯합니다.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야 하는데 자칫하다간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어미가 독특한 울음소리를 냅니다. 따라오라는 신호입니다. 도로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어미는 새끼들에게 다시 한번 신호를 보내고 깎아지른 절벽 아래로 내려갑니다.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몸을 던집니다. 새끼들 가슴에 난 굵고 짧은 털이 떨어질 때의 충격을 흡수합니다. 무사히 도로에 내려선 비오리 가족은 곧바로 이동을 합니다. 차가 없는 사이 어미는 재빨리 새끼들과 도로를 건넙니다. 강은 비오리 가족이 살아갈 터전, 우선 그곳에 당도해야 합니다. 잠시도 주저할 틈이 없습니다. 둥지를 벗어나면 야생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비오리 새끼들은 날기 전에 헤엄치는 것부터 배웁니다. 거센 물살을 헤쳐나가는 법도 스스로 깨우쳐야 합니다. 새끼 한 마리가 무리와 멀어졌습니다. 낙오되면 천적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어미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새끼를 독려합니다.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어미는 새끼들의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미는 물살이 세지 않고 수심이 얕은 강가로 새끼들을 이끕니다. 비오리 새끼들은 지금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스스로 먹이를 찾아야 하고 그러자면 깊이 잠수하는 법도 익혀야 합니다.
고요하던 동강이 비오리 새끼들로 생기가 넘칩니다. 이렇게 또 동강에 새 식구가 늘었습니다. 들판엔 찔레꽃이 한창입니다. 향기가 좋아 꽃차 재료로 그만이죠. 용화 씨는 빠르고 능숙하면서도 꽃잎 하나 다치지 않게 꽃을 땁니다. 오히려 어머니보다도 손길이 더 세심합니다. 됐어. 가시가 이렇게 약간 휘어 있어요. 낚시바늘처럼. 그래서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잘 안 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일할 때는 이렇게 군복을 입거나 그러거든요. 그래야 가시에 그나마 그래도 내성이 있으니까. 예. 용화 씨의 손길을 거친 꽃들이 차가 되어 다시 피어납니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기에 꽃차를 만드는 일이 더욱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내년에 또 다음에 또 맨날 예쁘고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요. 그래. 제일 장가 안 가서 그게 걱정이죠. 딴 거는 뭐 모두 다 잘 좋은데. 좋은 사람이 곧 나타나겠죠. 아직 짝을 못 만난 거죠. 장마철의 동강은 물이 빨리 불어납니다. 산세가 가파르고 석회암지대 많은 동굴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정상중 씨 발걸음이 다급합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뱃줄에까지 닿았습니다. 그냥 두면 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상황. 뱃줄을 살리려면 높이 조절을 위해 묶어놓은 밧줄을 끊어서 공중 높이 띄어야 합니다. 내려와 줄 울으라고 터지면 안 돼. 배가 일단 나가야지. 저기 늦어지지. 짚어서 안 돼, 꼴고. 바로 코앞이지만 물살이 워낙 세서 갈 수가 없습니다. 거북이 전화해가지고 잡아보고 저걸 끊으라고. 결국 조그만 배를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뱃줄을 묶어둔 밧줄을 끊어내는데 성공. 한시름 놓았습니다. 아 이게 물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이게 뱃줄이 터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 몇 사람 갖다는 이 배를 줄을 맬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물이 갑자기 이렇게 막 끓거든요. 강 건너편에는 아직도 뱃줄이 묶여 있습니다. 조카 난데 나 이번에 뱃줄 좀 잘라줄 거야. 거북이 마을의 용화 씨가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이쪽에서
거북이 마을에 또 한 번 신세를 졌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면 뭐 한 2주는 못 나가. 예. 큰일 났네요, 이제. 저기다 갖다 내요. 장마철이면 가정마을은 백길이 끊겨 고립되기가 일섭니다. 아저씨 옆에가 뭐. 줄배를 다시 띄울 때까지 마을 사람들 모두 꼼짝을 못합니다. 가정마을은 그야말로 육지 속의 섬이 됩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정상중 씨가 나루터로 향합니다. 뱃줄을 수면 가까이 끌어당겨 묶고 줄배를 띄울 준비를 합니다. 여기 오래 살다 보면은 조금 이렇게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미리 이런 물이 많이 뿌리려고 그러면은 미리 좀 대비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직은 물살이 거세고 수위가 높아 조심해야 하는데요. 정상중 씨가 무리하게 줄배를 띄워 강을 건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밀린 우편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죠. 영월군 가정마을 우편함은 강 건너 정선군에 놓여 있습니다. 마을까지 배달이 안 돼 직접 찾아와야 합니다. 이곳에 살다 보면 감수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정상중 씨가 마을의 우편 배달부를 자청합니다. 사실 이렇게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 여깁니다. 지난해 무작정 귀향해 농사일이며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렵기만 했습니다. 당시 이웃 사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생활을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젊어요. 그래도 머리는 허해도 제일 젊어요. 서투른 농사일도 이제 조금씩 손에 잡혀갑니다. 농사일의 기본은 부지런함에 있습니다. 건넌마을 용아 씨 어머니는 한시도 손을 놀리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김 매는 동안 용아 씨는 혼자 꽃을 따러 나왔습니다. 오늘 채취할 꽃은 위험한 곳에 피기 때문이죠.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넝쿨을 헤집고 찾아낸 꽃은 바로 칡꽃입니다. 사실 그도 꽃차에 눈 뜨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쳤을 꽃이죠. 꽃이 향기가 되게 좋은데 이게 아카시아 향기랑 초콜릿 향기를 섞어 놓은 것 같아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을 따며 두 모자가 호젓하게 살아가는 강변마을. 하지만 거북이 마을도 한때 사람들로 북적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 강원도의 목재를 서울로 운반하려면 뗏목을 만들어 동강을 타고 내려가야 했습니다. 강변마을의 주막과 숙소는 항상 떼꾼들로 붐볐는데요. 떼꾼들이 받는 돈이 군수 월급보다 많아
떼돈 번다라는 말도 생겨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강을 풍미했던 뗏목은 1960년대 기찻길이 개통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오리 새끼들이 어느새 제 어미만큼 자랐습니다. 야생의 시간은 새끼들을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냥 실력도 늘었습니다. 먹잇감을 발견하면 잠수를 해서 뒤쫓습니다. 비오리는 9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고기를 쫓는 비오리 새끼. 하지만 깊은 물에선 아직 쉽지 않습니다. 얕은 물가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한 녀석이 보란 듯이 성공해냅니다. 비오리 새끼들은 동강의 새 주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귀향한 후로 정상중 씨는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두고 온 가족들입니다.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 늘 미안한 정상중 씨. 하지만 아내와 아이들은 혼자 사는 아버지가 안쓰러울 뿐입니다. 가족들이 수확을 돕습니다. 처음 해본 농사치곤 그래도 성적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이게 엄청 굵은데. 식구들 넉넉히 먹을 만큼은 결실을 거뒀으니까요. 날이 조금만 가물지 않았어도 좀 더 수확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버지가 키워낸 것들로만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떠나와 더욱 소중함을 알게 된 가족. 그래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더없이 애틋합니다. 업적 봐야 돼, 업적? 근데 생각보다 아니 진짜 몸도 아프셨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고 그래서 좋아요. 또 이렇게 또 즐겁게 사시는 모습도 보니까. 지금은 조금 이렇게 혼자서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좀 힘들고 그렇지만은 집사람한테도 미안하고 그렇고 너네한테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지나면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제 좀 아늑한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면은 너네도 좀 크고 그러면은 살아가는데 괜찮을 거야. 차는 그냥 우리 생활이 담긴 거죠. 동강에서의 우리 가족들의 삶. 그
그게 이제 도시로 전해질 때 모습이 차로 보여지는 거죠. 밖에서 보면 왜 좋은 풍경 속에서 살면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은 풍경과 동화돼 있지 그걸 벗어나서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은 극히 드물거든요. 그냥 여기에 있는 나무들처럼 풀들처럼 꽃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동강은 모두에게 그 넉넉한 품을 내주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가 고향인 무지개 송어도 동강의 물길에 정착했습니다. 초가을에 즐기는 플라이 낚시는 대부분 송어를 겨냥합니다. 가짜 미끼로 손맛은 느끼되 잡은 고기는 놓아주는 게 낚시꾼의 자존심이자 흐르는 강물에 대한 예의입니다. 최초의 송어 양식장이 들어선 곳도 동강입니다. 1년 내내 섭씨 10도에서 14도에 일정한 수온을 유지하는 차가운 계곡물로 송어를 키워냅니다. 동강이 가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난 봄 어미가 만들어준 산란탑에서 얼음치 알들은 무사히 깨어났습니다. 이들에게 동강은 마지막 남은 고향이자 삶터입니다. 언제나 같은 곳에서 오롯이 이들을 지켜주고 받아준 동강. 강이 없는 동네에서 만약에 산다면 되게 심심할 것 같아요. 좀 쓸쓸할 것 같기도 하고. 올해 꽃을 딸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들국화가 마지막 꽃입니다. 올해도 동강 덕분에 몸속 가득 향기를 채웠으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강 건너 가정마을도 1년 농사를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들깨밭에 수확이 한창입니다. 아직도 낯질이 어설픈 정상중 씨의 밭은 곡식이 반, 잡초가 반입니다. 제 적기에 낚시를 이걸 제초 작업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하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손이 넘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친환경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큰 욕심 내지 않고 시작한 농사. 힘들 때도 많았지만 이만하면 나쁘지 않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소박한 꿈을 지켜가며 동강과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거스르지 않고 살라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동강이 이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슬기가 많던 자리에는 아직도 다슬기가 많아요. 그리고 어릴 때 메기 잡던 곳에는 아직도 메기가 있고. 그러니까 강은 늘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냥 어머니 같은 그런 느낌. 동강은 그런 느낌이에요. 비오리는 동강에서 또 한 번 다음 세대를 이었습니다. 계절마다 굽이치는 물길마다 삶을 거듭해온 수많은 생명들의 고향. 사람도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살아가는 곳. 동강은 오늘도 숱한 생명들을 품고 흘러가고 있습니다.